안녕하세요. 김인자 교수입니다. 우리 임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많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드려요. 학습 내용은 사업 분야가 어느 쪽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분야, 또 규정, 어떤 규정이 해당이 되는지, 정관에 뭘 기재해야 되는지, 작성 사례, 관련 세제, 법인 설립 실습, 또 재정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목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기준 파악하고 회사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에 기본적으로 기재할 사항 알아보기, 그 다음에 법인 관련 세제를 이해하고 원하는 법인 형태 선정하기, 또 법인 설립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농업법인의 재정 지원 사업 알아보고 지원받을 준비하기,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이 목표를 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분야, 창업 목적이 뭔가에 따라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농조합법인, 공동사업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게 사업 목적이고, 우리 주식회사는 기업가치 향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여기 기업의 영리 추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업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목적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이익, 그러니까 공동으로 뭘 하고 공동 시설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농조합법인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기업가치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낼까, 요걸 고민하는 게 이제 농업회사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모두 다 농업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 한 사람에 비농업인 10사람도 되고 비농업인 한 사람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출자 한도가 비농업인한테 90%까지 인정이 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점, 규정이 어떤 규정에서 달리 보고 있지? 그게 영농조합법인은 아까 민법에서 관할한다고 그랬죠.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이기 때문에 5명 이상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들어가야 돼. 근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1명에서 합자해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이상만 농업인이 있으면 돼요. 비농업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 시에 비농업인이 참여하면 모집 설립으로 해야 돼요. 모집 설립으로 할 땐 좀 더 까다로운 거 아까 설명해드렸죠. 자본금 100원 이상 제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자본금은 1억 이상인 게 좋아요. 그래서 자부담금의 50% 이상이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전액 농업인이 출자해야 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90% 이상이 농업인이 출자해야 된다. 그런데 자본금이 80억 초과되는 법인은 8억까지만 농업인이 출자하고 그 넘어가는 거는 비농업인이 출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92억은 비농업인이 출자하고 8억만 농업인이 출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물이나 현금 다 괜찮아요. 농지도 산지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농업회사법인에서 등기이사, 이사 중에 한 사람, 대표이사는 괜찮아요. 대표이사는 비농업인이 해도 되는데 이사 중에 한 사람은 농업인이 꼭 들어가야 돼.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명목상 이사 이렇게 칭해주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농업인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의결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은 1인 1표제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굉장히 좋게 평등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관 규정에 따라 출자금에 비례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이거 협동조합 만드는데 다 이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물이나 현금 다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합원이 다 현물 출자했을 때 양도세 감면되는 규정이 있어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출자해도 마찬가지 감면되는 규정이 있고, 근데 영농조합법인 단점 뭐냐? 다 농사 짓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결속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그리고 다 같은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아까 같이 할 사람 정할 때 다 각자
특성이 장점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는 농업 경영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좀 농업 관련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게 단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에는 뭘 기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쭉 많이 있는데 중복돼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상. 또 정관 어떻게 작성하지 부분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혜택은 설명드릴게요. 경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농업인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부 다 면제돼요. 그 외에 작물 재배업, 조합원당 1년에 6억 원, 농업법인은 연간 50억 원, 개인 연간 10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거의 뭐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될 게 없겠죠. 그 외의 소득, 조합원간 연간 1,200만 원, 또 법인 설립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농가부업 이하 비과세 이렇게 돼 있어. 농가부업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설립 조건 뭐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법인 사무실,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 농가주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업인들한테는 법인 사무실, 뭐 사업자 등록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 절차,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임업인은 산림청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요. 임업인도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증이 아니라 똑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요. 거기에 그 품목 뭘 한다 이것만 이제 임업 관련된 걸 넣어서 해줘요. 그리고 세제 혜택, 등록 면허세 작년 연말까지 끝났어요. 이거는 왜 이걸 끝난 걸 왜 넣어주냐면 여기 이런 게 내년 연말까지 이제 올 연말까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 이 시안을 보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다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건 언제까지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올 연말까지 혜택되는 게 있어.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이 현물 출자했을 때 올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연장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농지나 초지를 현물 출자했을 때 올 연말까지. 근데 자격 요건 4년 이상 자경을 했어야 되고 여기 농지 소재지로부터 그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되고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 뭐 이런 거 3,700만 원 이하자가 현물 출자했을 때는 감면돼요. 뭐 100% 감면된다 했는데 감면 종합한 조특법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1억, 5년간 2억 한도 내에서 감면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농지 외 부동산을 현물 출자했을 때는 2월 과세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설명한 거하고 중복되니까 여기 요거 한번 보시고 어떤 기업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동네 여기에 오래전부터 자생한 500년 된 은행나무에는 매년 100가마니가 넘는 은행이 열린다. 주인 없는 은행을 먼저 죽기 위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그 기업 설립하는 게 좋아요. 이런 때 마을에 주인 없는 거 마을 기업 설립하는 게 좋겠죠. 텃밭에 심은 오이를 근처 식당에 팔고 싶은데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한다. 텃밭에 오이 조금 심어서 파는데 사업자 등록 내기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해도 농업 경영체 등록증만 있으면 거래해도 전혀 상관없이 세무서에서 경비 인정 다 해줘요. 그 다음 달행인 오늘 소유자 5명이 경지 정리한 후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업? 영농조합법인 5명. 힌트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부모님이 농사 짓고 사시는 고향으로 10년 후에 귀향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땅을 구입하고 나무를 심고 귀향 준비하려고 하고 싶다. 그러면 10년 후에 나는 직장생활 하다가 귀향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고 농업인이야. 그럼 농업회사 법인 아까 90%까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농업회사 법인 아버지 농업인으로 해서 주식회사 만들면서 거기에 출자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면 돼. 농사를 지으면서 토종 씨앗과 모종을 인터넷에 올려 통신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통신 판매하려면 개인 기업이라도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법인 설립, 법무사만 하는 거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법인 설립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이제 법인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것까지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수관계자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특수관계자, 과점주주일 때는 2차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냈을 땐 그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로부터 이제 과점주주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왜 창업을 해야만 할까? 그 목적 구체적으로 좀 정해보시고 내가 창업한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까? 물려받는다고 하면 업종 이런 거 좀 종목 많이 넣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어떤 법인이 좋지? 협동조합? 아니면 주식회사?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내가 창업한 회사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피해가지 않을까? 유한책임, 무한책임 설명드렸죠. 무한책임일 경우 계속 끝까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과점주주인 경우는 2차 납세 의무, 세금은 책임져야 된다 그랬죠. 회사로 인한 책임 중 내가 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설립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 책임져야 될 부분은 주식회사인 경우는 내가 출자 지분만 그냥 포기해버리면 돼요. 회사 설립과 운영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지? 이런 것들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그 대면 강의 하면서 이제 야간에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야간에 지금 수업 다 끝나고 저녁 먹고서 이게 해주는 그런 거 사진이 있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 이거 다른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농업법인 재정지원, 뭐 지원받기 위한 기본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출자금 1억 원 이상, 또 운영실적 1년 이상, 사업자 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이렇게 돼 있죠. 자부담 얼마 그러면 그거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지 이 그 지원받을 공모사업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어떤 그 지원금이 있다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제가 관할관청 담당자하고 친해지기, 직전에 지원받은 사람한테 물어보기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거 생각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후순위로 밀리는 사람, 그러니까 경영 장부를 성실하게 잘 기록하고 교육 이수 잘하고 또 뭐 농수산대학 졸업생 이런 사람들 2년 이상 장기로 교육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뭐 이런 거 우수 관리 인증 농가 이런 데가 이제 우선 지원이고 농약을 과다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후순위로 밀려요. 그리고 사후 관리 굉장히 그 정부에서 돈 지원받아서 썼는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그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가 지금 철저하게 그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원 받으려면. 그리고 창업 초기 지원 거의 뭐 컨설팅 지원이 많이 있고 그 인력 지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을 거기에 취업시키는데 그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 초기에는 그 어떠한 지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법인 설립하고 그 지원 제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네, 질문사항 양태영 씨가 질문한 사항인데 무한과 유한 중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다면 전후자 중 어느 것이 뭐 괜찮을까? 개인 기업을 제가 이제 좀 해보고 그 법인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 기업은 무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 기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익히고 나서 그리고 개인 기업을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주식회사, 저는 주식회사 추천해요. 뭐 협동조합은 다 농업인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이렇게 볼 때 농업인들이 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 설립해서 하는 게 좋은데, 가족기업이라고 할 경우는 그것도 과점주주가 끼기 때문에 뭐 그 세금 관련된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업을 설립하면 그 무한 유한을 떠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성공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유한 주식회사 추천 많이 하지만 그런 건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교시 때 약초 액기스를 판매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약초 액기스 아니에요. 그거는 약초관리사 이런 거는 액기스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액기스 판매하는 데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고 종자를 판매할 때 자격증이 필요하다. 진입도로 있는 농림지역 본인 소유한 임야에 임도 개설한, 이건 제 과목이 아니에요. 김백민 박사 강의 과목이니까 그때 질문하세요. 임업법인과 영농법인이 같은가요? 그러니까 임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하는, 조합원 5명 이상 모여서 하는 영농조합법인, 그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업도 마찬가지 같이 이제 5명 이상 임업인들이 모여서 하면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요. 유한책임회사 설명은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건 없었는데 유한책임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한회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법인과 협동조합의 차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협동조합도 법인이에요. 협동조합도 법인인데 민법상 법인이라고 그랬죠.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는 상법상 법인이고, 그러니까 둘 다 법인이에요. 협동조합도. 근데 조합은 5명 이상이라고 했고, 주식회사 법인은 1명 이상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기존 제조업법인을 농업법인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변경 가능해요. 가능한데, 기존 제조업법인을 농업법인으로 변경하면 지금 이제 이따가 뭐 토지 취득할 때 감면 규정 이런 거 조금 또 나올 텐데, 기존 법인이 그 농지를 취득하거나 했을 때 농업법인 설립하고 법인 설립 등기비는 내지만 법인 설립하고 2년 내에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는 등록세 75%가 감면되는데, 기존 제조업을 농업법인으로 바꿨을 때는 옛날에 설립된 거기 때문에 2년 넘었으면은 그거 감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또 교수님, 소규모 캠핑장은 일반 사업자 등록으로 운영 가능한가요? 괜찮아요. 일반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 등록해서 해도. 유한 주식회사보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유한회사인 경우는 공인회계사 감사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한회사도 감사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 뭐 크게 저는 주식회사 추천해요. 가족 모두가 하려면 농업법인이 유리한지 농업경영체가 유리한지요. 가족 모두가 처음에 할 때는 저는 그냥 일반 그 개인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개인 회사 좀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기초가 다 끼고 나면 주식회사 가족 모두가 농업회사 법인 그 협동조합 해도 상관없고, 가족 5명이 이제 농업인이라 그러면 뭐 협동조합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주식회사, 그 도심에 그 직장에 있는 그 자녀들이 와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식회사 전 추천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농사짓지 않는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회사 추천하고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해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